짜증을 통제하는 8가지 감정관리법. 1mm 예방하라. 감정은 결코 이유 없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원인도 있고 반복되는 패턴도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뒤 조치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듯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짜증을 내는지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짜증은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이 어떨 때 짜증이 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정 표현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습니다. 1분 아니 때로는 10초만 늦춰도 됩니다. 사실은 크게 심호흡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짜증날 때일수록 참는 게 약이라는 말을 기억해두세요. 삼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게 나왔다고 치자. 짜증을 부리기 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옆 차량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 들 때면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해보자. 대중교통이 늦을 때는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히겠구나 생각해보자. 누군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는 일부러 여러분의 짜증을 돋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서 선의를 읽어라. 나쁘게 바라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혼자 갇혀있지 말라.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상황이 자기 본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짜증이 날 수 있고 울적한 상태가 되어 작은 상황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짜증 등의 불쾌한 감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출구를 마련하라. 우리는 짜증을 순간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 돌발적일 뿐 짜증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다가 폭발하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짜증이 쌓이는 그때그때 적절히 해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종 스포츠 활동은 물론 조깅이나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 등의 적절한 취미 생활을 통해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짜증은 나쁜 것이라는 공식을 버려라. 경우에 따라 우리가 짜증을 내는 건 정당한 대우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짜증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부당합니다. 잘못된 상황에서는 그 잘못을 지적해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상대의 잘못된 행동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어떻게 완곡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익혀라.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라. 짜증은 상대가 나를 깔본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쉽게 생겨납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상대가 잘 나갈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는 짜증을 잘 내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이라는 훌륭한 방패가 생겨서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로 인해 짜증이 난다면 어른이 아이를 보는 느낌으로 그를 바라보라. 돈에서든 외모에서든 인격에서든 그보다 나은 내 장점에 집중하라. 팔가치 있는 일을 하라. 사람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쉽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화가 쌓입니다. 그럴 때는 멍하게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 스스로 뿌듯할 정도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라. 직업에서 그런 걸 찾기 어렵다면 봉사활동 통해서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라.